저는 김선옥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석 달 전, 제 며느리가 제 머리를 잡아당기며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집, 바로 그 거실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제 아들이 달려와서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아내를 부축하며 여보, 괜찮아?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경호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경호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경호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저한테도 효자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하던 그 맑은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 경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았구나 싶었죠. 경호가 32살이 되던 해 미리미를 데려왔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고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경호가 그렇게 좋아하니 저도 기뻤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며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지옥문을 열게 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썼죠. 예물도 넉넉히 해주고 신혼집도 제가 전세금을 대줬습니다. 미리미 부모님은 우리는 딸 예쁘게 키운 게 재산이에요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저 겸손한 말씀이려니 했는데 정말로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경호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미리미가 주말마다 오긴 했지만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미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한두 숟가락 뜨고는 어머님, 요즘은 다들 저염식 하는데 너무 짜요 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하며 젓가락을 놓곤 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건강을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리미가 경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시댁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매주 가니까 너무 피곤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경호가 뭐라고 대답할까 싶어 숨죽이고 들었죠. 그래도 엄마가 외로우실 텐데 오빠가 엄마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그 뒤로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왔습니다. 그것도 점점 뜸해져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명절 때도 해외여행 예약했어요. 하며 오지 않았죠.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한테 여보, 우리 경호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호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미리미도 같이 가고 싶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경호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미리미가 좋아한다던 새우도 사왔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절 차례상처럼 한 상 가득 차렸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마추어 상영 저녁, 문을 열자 경호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바빠서. 괜찮아. 왔으면 됐지. 미리미는 제 뒤에서 들어오더니 인사도 없이 바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녁 다 됐으니까 손 씻고 와요. 식탁에 앉자마자 미리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갈비찜이 너무 달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달게 먹어요? 경호가, 야, 엄마가 힘들게 만드신 건데 하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도 잘못이야? 하더군요. 저는 괜찮아, 입맛이 다를 수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는 계속했어요. 잡채도 너무 느끼하고 저는 딱딱해요. 차라리 밖에서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호가 미리마, 그만해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저녁을 먹는 내내 미리미는 한숨을 쉬고 핸드폰만 봤습니다. 가끔 경호한테 오빠, 우리 몇 시에 가? 하고 묻기도 했고요. 마치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리마, 설거지 좀 도와줄래? 둘이 하면 금방 끝나. 그때 미리미가 했던 말,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님, 저 고무장갑 없으면 설거지 못해요. 제 네일 아트 얼마짜린지 아세요? 30만 원이에요. 망가지면 어머님이 다시 해주실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고무장갑 끼면 되잖아. 여기 있어. 제가 고무장갑을 내밀자 미리미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어머님 집 가정부예요? 왜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하죠? 이 집은 어머님 집이잖아요. 미리마,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가족?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냥 남편 엄마일 뿐이죠.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호가,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하고 소리쳤지만 미리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맨날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하나도 맛없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니? 하고 말하자 미리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콕콕 찌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어머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장사나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래, 나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 돈으로 내 아들 대학 보내고 너희 결혼할 때도 도와줬어. 너희 전세금도 내가 댔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아들 키우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제가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치자 미리미가 갑자기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게 잡아당겼어요. 뭐, 나가라고?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해? 제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미리미를 밀었고 미리미는 뒤로 넘어지며 유리장에 부딪혔어요. 경호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호는 미리미한테 달려가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하며 부축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서 있었는데 제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경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경호는 화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미리미를 밀 수가 있어요? 다칠 뻔했잖아요. 뭐, 내 아내가 내 머리를 잡았는데 너는 그게 안 보여? 엄마도 잘못하셨잖아요. 왜 꼭 설거지를 시켜요? 미리미가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을요. 경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엄마, 미리미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매번 여기 와서.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내 아내 편이구나. 미리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어머님이 나를 밀었어. 머리 아파. 연기였죠. 분명히. 하지만 경호는 그런 미리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병원 가자. 제가 경호야. 너 지금 선택해. 엄마냐 아내냐 했더니 경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둘 다 힘들어 보여요. 지금 선택해서 맞니?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시간을 갖자. 그 말은 결국 미리미를 선택했다는 뜻이었죠. 좋아, 그럼 나가. 둘 다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리미가 가자, 오빠. 이런데 더 있을 필요 없어. 하며 경호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니, 통곡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리미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시죠? 저 미리미 엄마예요. 방금 우리 미리미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미리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애들이 매주 시댁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대개 딸이 제 머리를 잡아당겼는데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돈도 우리 미리미를 밀었다면서요? 그것도 폭력 아닌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해야 할 것 같네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리미 부모님이었어요. 미리미 아버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고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제 일 들었어요. 우리 미리미가 좀 격하게 행동한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사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를 밀어서 다칠 뻔했다면서요? 그 전에 댁의 딸이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고요. 우리 미리미는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여리고 착해서 늘 손해보고 살아요. 미리미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앞으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 미리미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치료비라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치료비요? 네, 정신과 치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제 머리를 잡은 건 댁의 딸인데 제가 왜 돈을 줘야 하죠? 사돈이 먼저 우리 딸을 자극했잖아요. 설거지를 시키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우리 미리미를 밀어서 유리장에 부딪히게 했고요. 그것도 폭행이에요. 우리가 고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저는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댁의 딸이 제 머리를 잡은 것도 폭행이니까요. 허, 사돈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미리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증언할 사람들 있어요. 그때 미리미가 들어왔습니다. 경호는 없었어요. 엄마, 아빠, 왜 왔어요? 너 괜찮니? 어제 많이 놀랐지? 미리미가 제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과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경호 오빠도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할 거예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미리미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 여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그 여자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악,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때요? 아프죠? 댁의 딸이 제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아시겠어요? 미림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감히 제게 손을 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몇 초 후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미림이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며 울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세요. 저도 신고할 테니까. 댁의 딸이 먼저 제게 한 일을요. 미친년. 미리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래, 나 미쳤어. 미친년.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버렸으니 미칠 만도 하지. 하지만 기억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가세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으로 경호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와 연을 끊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이혼하세요. 당장 이혼하고 경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마세요. 그리고 경호는 저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제 조건입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책임져라. 다시는 엄마를 찾지 마라. 그리고 저는 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시장에서 장사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은 꽤 큰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제 이름으로 된 건물만 3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경호에게도 숨겼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랐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후회됩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했다면 미림이 같은 여자가 제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소하겠습니다. 폭행죄로요. 그리고 개미지옥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미지옥 프로젝트요? 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조여가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먼저 저는 미리민의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니 미리미 아버지는 도박 빚이 상당했고 어머니는 명품 중독이었더군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 있었죠. 저는 그들의 채권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 압박하기 시작했죠. 당장 갚으라고요. 미리미 아버지는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했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한편 미리미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더군요.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것처럼 발표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모아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죠. 결국 미리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경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에는 미리미 편에 서서 저와 연락을 끊었죠. 하지만 미리민의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자 미리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경호에게 당신 엄마한테 가서 돈 좀 빌려와. 당신이 더 많이 벌어와야 해. 하며 압박했죠. 경호가 엄마랑 연 끊었잖아 하니까 그게 자랑이야? 부모 불효자가 하며 화를 냈답니다. 웃기지 않나요? 제 머리를 잡았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불효를 운운하다니요. 2달쯤 지났을 때 경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왜? 미리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알고 보니 미리미는 회사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경호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가 돈이 많대요.
자기는 그런 남자랑 결혼해야 한대요. 저보고는 무능력하대요. 그래서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그런데 미리미가 위자료를 요구해요. 자기가 피해자라면서요. 얼마를 요구하는데? 1억이요. 1억이 없으면 이혼 안 해준대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늦었어, 경호야. 너무 늦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미웠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처리될 테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호가 미리미의 불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호텔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경호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 거였죠.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리미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결국 미리미가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경호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경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죠. 엄마,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시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버렸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후회돼요. 경호가 펑펑 울었습니다. 34살 먹은 남자가 엉엉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경호야,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서 얘기하자. 바신 경호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미리미가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엄마 아들이라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집안, 그런 조건만 본 거였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미리미네 집안이 갑자기 망한 거, 미리미가 회사에서 해고된 거, 그거 다 엄마가 하신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어떻게? 경호야, 엄마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 사실 엄마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건물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네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경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부자라기보다는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엄마, 저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엄마한테 떳떳한 아들이 될게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해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 후 경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저축도 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가끔 저를 찾아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갔죠. 1년쯤 지났을 때 경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간호사였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호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어머님,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더군요.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경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경호 씨가 어머님 얘기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여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경호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이듬해 봄, 경호와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미리미 때와는 달리 두 사람이 모든 걸 스스로 준비했죠. 저는 축의금만 조금 보탰을 뿐이에요. 결혼식장에서 경호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미안했고,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래, 행복해야 해. 수진이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어머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그냥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미리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 상사와도 헤어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경호를 찾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한다는데 경호가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어느 날 미리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어머님, 왜 왔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왜 하니? 어머님이 저희 집안 망하게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저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한참을 미리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리마, 용서는 네가 받을 게 아니야. 내 스스로를 용서해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 아직 젊잖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미리미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미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경호와 수진이 사이에서 손자도 생겼어요. 이름은 하준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죠. 주말마다 경호네 가족이 옵니다. 수진이가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님은 하준이랑 놀아주세요. 하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경호는 집안일을 돕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미리미가 제 머리를 잡았던 날, 경호가 저를 버렸던 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세운 회사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만들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경호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너도 나도 성장했잖아. 이제는 고마운 일이야. 수진이도 제게 말해요. 어머님, 저는 절대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알아, 네가 우리 경호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하준이가 저를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부모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인생이 참 묘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니까요. 저는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경호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행복이에요. 미리미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너졌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의 제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그 용기에.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배신 때문에 아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견디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분명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 나이 든 여자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특히 어머니께.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한 인간이고 상처받고 아파해요. 그러니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드리기, 그런 작은 것들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며느리, 사위 되신 분들,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존중은 해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키워낸 분들이잖아요. 그 노고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저는 제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개미지옥 프로젝트 말인데요. 이름이 좀 유치하죠? 경호가 나중에 듣고는 엄마, 그런 이름 누가 지었어요? 하며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무시무시한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그 프로젝트 자금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복수에 쓰인 돈이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화해가 아닐까요? 경호가 어제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로. 전에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을 이제는 자주 해요. 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도 사랑해 하고 대답합니다. 수진이는 둘째를 임신했대요.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만이죠. 또 한 명의 손주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사실은 새로운 행복을 향한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힘드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해는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새벽도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를 겁니다. 저처럼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미움과 원망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세요. 그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저는 김선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